혹시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두세 번씩 깨면서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체념하고 계신가요? 그건 늙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낯습관이 여러분의 밤을 망치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방광이 차서 깨는 거겠지라며 10년 넘게 야간열을 참아온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화장실 가다 미끄러져 고관절이 으스러졌고 결국 침대에서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되어 진작 고칠 걸 하며 통곡하셨습니다. 방광탄만 하다가 노후가 무너진 것이죠. 더 무서운 건 이 야간요는 단순히 잠만 뺏는 게 아닙니다. 끊어진 수면은 소리 없이 뇌세포를 파괴하고 낙상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와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 약 없이도 이것 딱 3가지만 바꾸면 기절하듯 아침까지 통잠 자는 비법을 싹 다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당장 꿀잠 주무실 수 있습니다. 딱 3분만 집중해 주십시오. 믿으시겠습니까? 이 3분이 여러분의 남은 30년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노브레시피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100세 시대에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내용이 주변에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고생하시는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부모님께 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밤이 오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오늘 밤은 제발 한 번만 깨고 잤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원을 매일 빌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잠기가 밝아지고 소변이 자주 마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고통을 당연한 노화의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야간요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늙고 병든 방광 때문만도 아닙니다. 밤에 잠을 설치게 만드는 진짜 범인은 바로 여러분이 무심코 보낸 낮 시간의 생활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밤에 문제가 생기면 밤에서만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기 전에 물을 안 마시려고 노력하고 화장실 미리 다녀오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아무리 밤에 조심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야간요는 밤의 문제가 아니라 낮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처방은 약이 아닙니다. 수술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만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밤이 아닌 낮을 고쳐야 비로소 밤이 편안해집니다. 지금부터 병원에서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던 밤새 푹 자게 만드는 기적의 습관 3가지와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의학적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귀를 더 쫑긋 세우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습관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인체의 신비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물을 줄이세요, 다리를 올리세요 정도의 조언이 아닙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과 모르고 억지로 따라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신다면 오늘 밤부터 당장 내 몸을 다루는 방식이 180도 달라질 겁니다. 첫 번째로 바꿔야 할 습관, 바로 물 마시는 타이밍과 저녁 식탁의 혁명에 대해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야간요를 피하기 위해 저녁이 되면 물을 극단적으로 줄입니다. 목이 말라도 꾹 참습니다. 입안이 쩍쩍 갈라지는 고통을 참아가며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물을 한 모금도 안 마셨는데 밤에 화장실은 똑같이 가게 됩니다. 도대체 그 물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내 몸 안에 수도꼭지라도 달려있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여러분이 저녁 식사 때 무심코 드신 음식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얼큰한 찌개와 뜨끈한 국물, 그리고 짭조름한 젓갈과 김치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고생한 나에게 보상을 주듯 저녁에 맵고 짠 음식을 즐겨 먹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 속에 들어있는 소금, 즉 나트륨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아십니까? 의학적으로 소금은 물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소금을 1g 섭취하면 우리 몸은 그 농도를 맞추기 위해 약 200ml 이상의 물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녁에 짭짤한 된장찌개에 김치를 얹어서 밥 한 공기를 뚝딱 드셨다면 그 음식 속의 소금은 여러분이 낮에 마신 물과 과일이나 채소 속에 들어있던 수분을 혈관 속에 꽉 붙잡아 둡니다. 원래라면 낮 동안 활동하면서 땀이나 소변으로 자연스럽게 배출되었어야 할 수분이 소금이라는 감옥에 갇혀 나가지 못하고 몸속에 억류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종입니다. 이 상태로 잠자리에 들면 우리 몸에서는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누워서 잠이 들면 우리 몸은 긴장이 풀리면서 중력의 영향이 사라지고 혈액 순환이 빨라집니다. 이때 혈관 속에 갇혀있던 수분들이 신장으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옵니다. 낮 동안 꽉 잡혀있던 물이 밤이 되어서야 풀려나는 것입니다. 신장은 깜짝 놀라 이 많은 물을 빨리 처리해야겠다고 판단합니다. 혈액량이 너무 많으면 심장에 무리가 가고 혈압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장은 밤새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이 물을 걸러내어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물을 안 마셨는데도 밤새 화장실 들락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을 안 마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짠 것을 먹어서 물을 못 나가게 막았던 것이 진짜 원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간뇨의 가장 큰 함정이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물 마시는 시간의 재설계입니다. 물은 해가 떠 있는 동안 충분히 드십시오. 오전과 오후에는 물병을 옆에 두고 수시로 마셔주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노폐물을 배출시켜야 합니다. 이때 마시는 물은 보약입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저녁 식사가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물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이를 4시간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잠들기 4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약을 먹기 위해 한 모금 마시는 것 외에는 입만 축이는 정도로 줄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녁 밥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녁만큼은 국물 요리를 피하십시오. 국이나 찌개를 드시더라도 건더기 위주로만 드시고 국물은 과감하게 남기셔야 합니다.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짠 반찬은 아침이나 점심으로 미루시고 저녁에는 두부나 생선구이, 채소찜 같은 싱겁고 담백한 메뉴를 선택하십시오. 소금을 줄이면 몸이 물을 붙잡아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섭취한 수분이 잠들기 전에 자연스럽게 배출되고 여러분의 방광은 텅 빈 상태로 편안하게 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지켜도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또 하나의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녁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 드시는 커피나 녹차 그리고 과일입니다.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방광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또한 수박이나 배 같은 수분 많은 과일은 천연 이뇨제나 다름없습니다. 야간뇨가 심하다면 저녁 식사 후에는 과일도 한두 조각으로 제한하시고 카페인이 든 음료는 오후 2시 이후로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비밀은 바로 다리 부종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야간뇨의 핵심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다리는 단순히 걷는 도구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다리는 제2의 심장이자 제2의 방광 역할을 합니다. 낮 동안 우리는 주로 서 있거나 의자에 앉아서 생활합니다. 그러면 지구의 중력 때문에 우리 몸의 혈액과 수분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쏠리게 됩니다. 저녁이 되면 발이 퉁퉁 붓고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신발이 꽉 끼는 느낌도 받으실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리가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정맥 순환이 약해져서 수분이 다리 쪽에 고여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다리 정맥 안에서 혈액 역류를 막아주는 판막 기능이 약해지고 종아리 근육이 줄어들어 펌프질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젊을 때보다 다리에 물이 더 많이 고이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다리에 물이 가득 찬 상태로 밤에 자려고 눕게 되면 발생합니다. 우리가 눕는 순간 중력의 방향이 바뀝니다. 서 있을 때는 발목에 고여있던 수분이 눕게 되면 평평해진 몸을 타고 다시 심장과 신장 쪽으로 이동합니다. 마치 물병을 세워두면 물이 바닥에 있지만
물병을 옆으로 눕히면 물이 병 전체로 콸콸 퍼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다리에서 돌아온 엄청난 양의 수분이 심장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혈액량이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이를 과잉 수분으로 인식하고 신장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당장 이 물을 퍼내라. 그래서 신장은 밤새도록 이 물을 소변으로 바꿔 방광으로 보냅니다. 즉, 낮 동안 다리에 쌓인 붓기가 밤에는 고스란히 오줌이 되어 여러분을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을 못 자는 이유는 방광이 약해서가 아니라 다리에 물이 너무 많아서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야간뇨를 잡으려면 방광이 아니라 다리의 붓기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해결책은 바로 인간 경사로가 되는 것입니다. 낮에는 틈틈이 걸으십시오. 걷는 것이 힘들다면 앉아서 발목을 까딱까딱하는 운동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혈액을 위로 쏘아 올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은 바로 저녁 식사 후부터 잠들기 전까지입니다. 텔레비전을 보실 때 소파에 그냥 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소파 팔걸이나 쿠션을 이용해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두십시오. 아니면 바닥에 누워 벽에 다리를 기대어 놓는 L자 다리 자세도 좋습니다. 이 상태로 30분만 있어도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중력을 타고 자연스럽게 상체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하면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미리 소변이 마려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다가 깨서 화장실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전에 미리미리 빼내는 전략입니다. 만약 다리 붓기가 너무 심한 분들이라면 낮 동안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도 아주 강력한 방법입니다. 압박 스타킹은 다리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물리적으로 꽉 잡아줍니다. 단 압박 스타킹은 활동하는 낮에만 착용하시고 잠잘 때는 반드시 벗어서 혈액 순환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밤새 여러분의 신장과 방광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뇌를 속이는 것입니다. 밤에 깨는 이유가 꼭 소변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야간뇨 환자 중 상당수는 습관성 야간뇨 혹은 심리적 야간뇨를 앓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줄어들어 잠기가 밝아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소리나 온도 변화 혹은 배우자의 뒤척임에도 쉽게 잠에서 깹니다. 문제는 이렇게 깼을 때 우리의 반응입니다. 잠에서 깼으니 무의식적으로 내 몸 상태를 점검합니다. 그러다 방광에 신경이 집중됩니다. 사실 방광에는 소변이 100ml나 150ml 정도밖에 차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더 잘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뇌는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화장실 안 가면 나중에 더 마려워서 깰 텐데 그냥 지금 가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미세하게 느껴지던 요의가 갑자기 강렬한 신호로 바뀝니다. 뇌가 방광을 자극해 억지로 화장실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가서 보면 소변 양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다녀오면 마음이 편해져서 다시 잠이 듭니다. 이런 행동이 일주일, 2주일 반복되면 우리 뇌는 밤에 깨면 무조건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잘못된 공식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성 야간뇨입니다. 나중에는 소변이 안 마려워도 그냥 습관적으로 깨서 화장실로 향하게 됩니다. 방광의 용적이 점점 줄어들어 나중에는 정말 조금만 차도 못 참게 되는 과민성 방광으로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자다가 깼을 때 소변이 터지듯이 급한 게 아니라면 바로 침대 박차고 일어나지 마십시오. 이것은 뇌와의 심리전입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심호흡을 천천히 하십시오.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멈췄다가 8초 동안 천천히 내뱉는 4, 7, 8 호흡법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깊은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방광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뇌에게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괜찮아, 아직 안 가도 돼. 이건 진짜 마려운 게 아니야. 조금 더 잘 수 있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십시오.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5분에서 10분만 참아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놀랍게도 거짓말처럼 요의가 사라지고 다시 잠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정말 급해서 참을 수 없을 때는 가야겠지만
습관적으로 가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참는 연습을 통해 방광의 용적을 조금씩 늘리고 뇌의 잘못된 습관을 교정하면 밤새 깨지 않고 자는 힘이 길러집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방광 훈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추가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잠자는 방의 온도입니다. 혹시 춥게 주무시지는 않나요? 우리 몸은 추우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말초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그러면 혈액이 몸의 중심부로 몰리게 되고 신장은 혈액이 많아졌다고 착각하여 소변 양을 늘립니다. 이것을 한랭이뇨 현상이라고 합니다. 겨울철에 화장실 더 자주 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야간뇨가 있는 분들은 침실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거나 수면 양말을 신어발을 따뜻하게 하고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온을 1도만 높여도 방광은 훨씬 덜 예민해집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녁에는 싱겁게 먹고 물을 줄여 수도꼭지를 잠그십시오. 낮에는 걷고 저녁에는 다리를 올려 물을 미리 빼내십시오. 그리고 밤에 깼을 때는 뇌를 달래서 다시 잠드십시오. 이 세 가지는 각각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톱니바퀴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여러분의 밤은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거창한 약이나 수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작은 실천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내 몸은 내가 아껴주는 만큼 반드시 보답합니다. 이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방법을 실천하여 지옥 같은 밤에서 탈출한 분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8세 김철수 님의 사연입니다. 김철수 님은 은퇴 후 등산을 즐기던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밤에 서너 번씩 깨서 화장실 가는 통에 등산은커녕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지셨습니다. 밤새 잠을 설치니 낮에는 병든 닭처럼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아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리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아내분은 치매가 오는 건 아닌지 걱정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철수님은 전립선에 좋다는 약도 먹어보고 비싼 건강식품도 사 먹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물을 안 마셔보기도 했지만 입만 마르고 밤에 깨는 건 여전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제 진료실 찾아오셨고 저는 약 대신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처방을 내려드렸습니다. 김철수님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아니 의사 양반 약을 줘야지 밥을 싱겁게 먹고 다리를 올리라니 그게 무슨 치료요라며 화를 내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딱 2주만 속는 셈 치고 해보자고 간곡히 설득했습니다. 김철수님은 그날부터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녁 밥상에서 그렇게 좋아하던 김치찌개와 국물을 치웠습니다. 대신 두부와 채소 위주의 싱거운 반찬으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저녁 7시 이후로는 물통을 치워버리고 목이 마르면 얼음 한 조각을 입에 물고 녹여 드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뉴스를 볼 때는 거실 바닥에 누워 소파 위에 다리를 올리고 발목 운동을 하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여전히 밤에 깼습니다. 하지만 깼을 때 바로 화장실로 가지 않고 심호흡을 하며 다시 잠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새벽 2시, 4시, 6시에 이렇게 3번 깨던 것이 새벽 4시에 딱 한 번 깨는 것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났을 때 김철수님은 아침 6시에 알람 소리를 듣고 눈을 떴습니다.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통잠을 잔 것입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그렇게 눈물 나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머리는 맑고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밤에 잠을 잘 자니 낮에 활력이 넘쳐 다시 등산을 시작하셨고 아내분과의 관계도 신혼 때처럼 좋아지셨습니다. 김철수님은 지금도 주변 친구들에게 야간요는 병이 아니라 생활습관병이다라고 전도하고 다니십니다. 김철수님의 기적은 결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낮 동안 어떻게 먹고 어떻게 움직였느냐에 따라 밤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밤에 깨는 것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고 체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낮에 너무 짜게 먹었다고, 다리에 물이 너무 많이 찼다고,
제발 좀 쉬게 해달라고 외치는 몸의 절규입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바꿔나간다면 여러분의 밤은 반드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국그릇을 치우십시오. 텔레비전을 보며 다리를 올리십시오. 그리고 밤에 깼을 때 조급해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십시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옛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푹 자야 뼈도 튼튼해지고 뇌도 맑아지고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일 밤 화장실 가는 길목에서 느꼈던 그 막막함과 두려움 대신 이제는 포근한 이불 속에서 아침까지 이어지는 달콤한 꿈을 꾸게 되실 겁니다. 건강한 잠은 건강한 인생의 가장 튼튼한 뿌리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꿀잠을 잘 자격이 있고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인생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비법이 여러분의 밤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밤마다 잠 못 이루고 화장실과 전쟁을 벌이는 여러분께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야간여와 불면증으로 힘들어하시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밤을 편안하게 만들고 낙상 사고로부터 생명을 구하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멘토였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화장실 걱정 없이 아침까지 푹 주무시길 온 마음 다해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